창간 19주년 특별자담회 100만 메가시티 화성시 시민이 말하다 사회를 맡은 화성신문 편집국장 서민규입니다. 먼저 오늘 참석해 주신 네 분 패널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먼저 패널 여러분을 가나다 순으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박금준 건강사회전략연구소 대표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송은규 아파트자치신문 발행인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최미금 한국여성유권자 경기연맹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함충식 사단법인 전국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연합회 경기도지부 화성시지회 연합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001년 화성군에서 시로 승격단 시 21만 명이었던 화성시 인구가 폭발적인 성장을 계속하며 97만 명을 넘어서 100만 메가시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00만 명을 넘어서면 다 아시다시피 화성시는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경남 창원시의 5번째 특례시가 됩니다. 특례시가 되면 먼저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혜택을 늘어낼 수 있죠. 이를 인해서 향상된 맞춤형 행정복지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부시장이 현재 1인에서 2인으로 늘어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역시 크게 확대돼 화성시가 또 한 번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탄 1, 2신도시, 향남 1, 2신도시, 남양신도시, 세솔동 등 대규모 택지 개발지구로 인한 양적인 성장의 와중에 화성시는 동서균형 발전, 난개발,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회기반 시설, 구도심에 슬럼하던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문화예술 등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원군공항의 화성, 화홍지구 이전 문제도 계속해 화성 발전처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죠. 오늘 자담회는 이런 100만 메가시티로 달려가고 있는 화성시의 현황을 살펴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시민들과 직접 모색하기에 마련됐습니다. 여기 네 분들은 다 각자 직함이 있으시지만 화성시에 오래 살고 계신 화성시의 시민이십니다. 모쪼록 우리 시민의 눈에서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빠르면 올해 말 화성시 인구가 100만 명을 돌파하고 2, 3년 내 특례시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민들은 이 같은 화성시의 폭발적인 성장을 몸으로 체감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우리 함충식 회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특례시 지정 관련해서 폭발적인 성장 부분은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특례시 관련해서 이제 시장님께서 연초에 주민과의 대화에서 잠깐 언급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그 지자체 공동주택 부서하고 그 다음에 출장소,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한데 특례시 지정 시 주민들의 복지 증진 부분을 부각하시어서 진행이 된다면 주민들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인근 지자체의 수원시의 예를 든다면은 귀가 따갑도록 2년 동안 늘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 예, 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최미금 회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화성신문 창간 19주년 특별자담회 100만 메가시티 화성시 시민의 말하다라는 자담회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체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양적 성장은 했으나 질적 성장은 없었다고 봅니다. 양적 성장은 동탄 신도시, 향남 신도시, 봉담 신도시의 아파트는 많이 들었었지만 행정력은 미비하고 행정력은 도시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정치인이 나서야 하는데 정치인은 취적 사업에만 관심이 있을 뿐 시민들의 불편함은 뒷전인 것 같습니다. 질적 성장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100년 된 팔탕 초등학교 정문 옆에 인도로 아이들이 걸어 다닐 수 없다는 사실 아십니까? 수원대학교 학생들이 200m를 걸어야만이 버스를 타야 하는데
그 인도길이 좁아서 겨우 다니고 있다는 사실 또 아십니까? 5월 19일 다음 뉴스 1위에 나왔습니다. 중국이 무역 대국이 되었다고 경제 규모가 커졌다고 하지만 인권 신장이 안 되었습니다. 화성 서부 시민의 인권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성 서부에 보타니 가든이 중요한지 수원대 앞에 도로가 중요한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시기인 것 같습니다. 화성은 서부가 전체가 정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두 분 회장님 감사합니다. 화성시가 양적 성장을 지속하는 와중에 좀 질적 성장은 부족하다. 뭐 이후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결국에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얘기겠죠. 그 얘기는 이제 좀 더 심도 있게 추후에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폭발적인 성장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화성시의 정체성에 모호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시민들의 생각하는 그 우리 화성시 이미지는 무엇일까 궁금해요. 또 그 이미지를 어떻게 제고하고 화성 시민으로 통합성을 갖춰 나갈 방안은 무엇인지 우리 패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질문은 우리 송은규 우리 발행인님하고 박금준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송은규 발행인님. 먼저 화성시 하면 생각나는 그 이미지는 상반된 이미지가 두 개가 존재하는데요. 첫째는 연쇄살인 사건으로 대별되는 철도가 근처에서 밤늦은 시간에 혼자 다닐 수 없다는 부정적 이미지가 자리 잡을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정조대왕의 효심의 상징인 육능과 권능이 있어서 효 이미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상전벽해라고 할 정도로 신도시가 들어서고 밝은 도시 분위기로 인해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는 사라진 지 오래되었다고 봅니다. 오히려 천혜의 지리적 요건 그리고 급속한 발전으로 이제는 오히려 천혜의 지리적 여건과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요즘은 맥켄지가 선정한 세계 4대 부자 도시가 될 것이라는 기대로 들뜨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는 도시 급성장에 따른 다양한 인구의 유입과 혼주 도시로서의 면모를 띠고 있다는 것인데요. 농업과 제조업체가 혼재하면서 도시 미관이나 환경을 해치기도 하고 메가시티로의 정체성이 모호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생각과 생활 양식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이러한 다양성은 현대 사회의 특성이기도 하고 극복해야 될 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시민들의 사회적 통합은 결국 화성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어떻게 느끼게 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꼼꼼한 대중교통망 확충을 통하여 공간적 제약을 완화하고 복지 시스템을 가다듬어 사람들이 자주 만나고 교류하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지역사회의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이를 해소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발행인님 감사합니다. 다음 박금준 대표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선 저도 화성신문 창간 19주년 축하드리고 사실 이 지역에 살면서 화성신문의 그 창간 시점부터 화성신문이 시의 발전에 그 기여한 측면이 상당히 있다는 데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화성시의 정체성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별한 게 없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 그 송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화성은 과거 남파의 고향의 봄에 기인된 어떤 고향 이미지 그리고 정조의 효 이미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바닷가의 자연 경관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이미지였는데 말씀 뭐 드렸지만 고향의 봄은 이미 그 홍남파의 뭐 사상 문제 때문에 상당히 묻혀져 있는 건 사실이고 그다음에 정조의 효 이미지도 수원의 세계문화유산인 화성의 그 그늘에 좀 가려져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화성시의 문화행정 그리고 도시행정 이런 부분들이 그런 중요한 자산들을 살리지 못하고 빛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시 다른 관점에서 보면 조정과 통합 그리고 이런 문화 창달을 위한 거버넌스를 그동안 우리가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현재는 화성시는 특징 없는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면 화성시를 조금 더 지금보다 정체성을 강화하거나 통합성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나가자면 몇 가지 그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홍보입니다. 아까 최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명, 지역 랜드마크 이런 공적 네이밍에 화성이라는 용어를 반드시 추가하는 것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유입된 그 분들은 화성보다는 그냥 그런 남양 또는 뭐 향남 또는 우정 이런 그 지역 이미지가 훨씬 더 화성보다는 크게 자리 잡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민이 정책에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을 확충해서 자부심과 자존감을 높이는 그런 정책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좀 각종 행사에 정치인들이 뭐 인사차 이렇게 소개하고 인사하는 것 뭐 의미가 있지만 저는 그보다는 과거 이제 이게 그런 행태들은 70년대, 80년대의 모습들이고 이제는 그런 것들 좀 버리고 화성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홍보 이미지들을 조금 더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화성의 행사는 화성 사람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찾아와서 화성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화성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조망해주고 그다음에 그 안에 그 행사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예, 감사합니다. 우리 화성의 이미지는 예전부터 좀 우리가 두 가지, 아까 송은규 발행인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두 가지 이미지가 우리가 같이 공존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하는 중에 특정해서 우리가 지적할 특정해서 말할 수 있는 이미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엔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이밍이라든지 인프라 확충 등 어떻게 해서 우리 이미지를 만들어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그렇게 우리 알고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화성 시민들은 화성에 살고 있다는 점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을까요? 또 자부심을 품고 화성 시민님을 자랑스러워하려면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 그 시민의 입장에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최미금 회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화성시의 보물 11가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화성시는 경기도의 심장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관내 도시 중에 GDP 1등입니다. 재정 자립도는 전국의 4위입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셨듯이 맥킨지에서 2025년 세계 4위 부자 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성시는 첫 번째, 면적은 서울보다 크기 때문에 규모의 면에서는 성공했습니다. 두 번째는 역사 문화 유적이 517개 정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화성의 무역항으로 중국으로 가는 관문이고 삼국시대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네 번째는 바다에 접하는 갯벌이 제일 크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지형이 지맥 3개가 있습니다. 서봉지맥, 태행지맥, 오두지맥이 확실하게 발달된 것은 화성밖에 없습니다. 여섯 번째는 충효의 도시입니다. 정조대왕의 윤건영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원효대사가 동굴에서 바가지 물을 먹고 일체 유심조를 깨달은 곳은 그 독도초가 화성시 마도면 백곡류에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체류백의 효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그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에서 반월동이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열 번째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100mm 항구가 있습니다. 11번째는 정남의 자랑은 왕제 둘의 농악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 시장님께서 취임 300일 기념사에서 자신감을 가진 몇 가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의 책임과 권한은 국장들에게 업무 분담을 하는 시스템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화성도 4개 구청 체제로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수원 전투 비행장 이전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다음
임차인들이 보증보험을 들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5번째는 전곡항에서 궁평항에 이르는 18km의 길이를 해안택구로 만들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 들렸다 가는 관광이 아니고 체류형 관광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있는데, 하지만 우리 봉담의 중심 도시에서는 인도길과 가로등과 보안 등이 없습니다. 삼청 병마로 봉담 구간에는 소화전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부터 도로에서부터 소화전을 세심하게 신경 써서 시로부터 시민들이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먼저 수장고와 박물관이 최고 우선입니다. 호행지구, 향남지구, 봉담지구에서 문화재가 다 어디 있습니까? 동탄 신도시 하면서 나온 문화재 어디에 가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양대, 중앙박물관, 수원박물관으로 다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당장 미래 세대가 써먹을 수 있는 수장고부터 최고 우선입니다. 땅만 파면 유물이 나오는 걸 알았으면 수장고부터 지어야지. 충분히 경험했을 거고 그거 다 어디에 있는가. 15년 전 일입니다. 향남 개발할 때 백제 금관, 청동기 유기 270개, 학생들이 유물에 대해 공부하기 위해 경기 북부는 연천으로, 경기 남부는 서울 남자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 학생들은 전부 화성으로 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향남지구 때 수장고가 필요한 적을 알았음에도 아직까지 수장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정치인들이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했다면 더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정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통로를 마련해 주어서 주인의식을 고취시켜 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구가 작을수록 직접 민주주의에 가깝고 민의의 반응이 빠르고 특례시가 되면 반대로 민의의 반응이 어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부 구조를 잘 만들어서 메가시티 사람들의 삶이 편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미금 회장님 아주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함충수 회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오늘 마스크를 좀 쓰고 좀 자담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화성 시민임을 자랑스러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개인적인 의사를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화성시 인근에는 그 발전된 지자체가 질비하게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생 및 교통 인프라가 잘 구비된 인근 지자체나 서울로 빨리 이사가 가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여기 화성시에 살고 있는 자부심은 아주 작게 느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그다음에 자랑스러운 화성 시민으로 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행돼야 할 그 사항들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선행될 사항들이 진행이 된다면은 거기에 대한 파급 효과는 훨씬 더 클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지자체하고 시민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 친환경 제조업 및 관광산업 유치 등을 통해서 자급자족 1위 지자체로 발돋움하는 것입니다. 그 유치되는 업체의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서 반도체 및 2차 전지 증설 관련 제조업체 유치라든가 그리고 우리 서해안 관광특구 지정 등을 통해서 생산과 소비가 밸런스를 맞춰가야만 화성시의 미래가 보이고 우리 주민들은
그 미래 발전상을 봐가면서 살고 싶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둘째는 이에 따른 소득, 재원을 이용해서 복지 인프라 증진, 복지 인프라라 하면 대부분 이제 민생이라든가 교통 인프라라든가 환경 인프라 이런 것들이 속하게 됩니다. 그 공동주택 관리에 그 획기적인 지원을 통해서 삶의 질 향상과 살아있는 화성시로 점프업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그 공동체 활성화 관련해서 중장기 플랜을 세워서 정권이 바뀌거나 단체장이 바뀌어도 지역의 축제, 행사 등은 지속적으로 계승, 심화 발전되도록 영속성을 유지하고 100세 시대에 맞는 맞춤형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 확대하여 전 주민이 화성시에 살고 있음을 자랑스러워해야만 그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해 봅니다. 예. 이거 두 분 회장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요. 현재 우리 화성시가 어떤 점을 좀 자랑스러워하고 또 향후 어떤 부분에 개선점을 해서 자랑스러움을 또 우리 주인의식을 높일 수 있을까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런 많은 조사와 또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 질문입니다. 화성시가 100만 메가시티와 특례시에 대비하기 위해 용역 등을 통해 일반구 도입 등 조직 개편을 준비하고 있죠. 특례시와 메가시티를 앞둔 우리 화성시 행정에 대해서 시민들은 어떻게 진짜 생각하고 계신지 좀 진솔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박금준 대표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일반고의 도입은 뭐 전적으로 이 조직 개편에 대한 부분들은 행정 그 조직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크게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은 사실 아니라고 보는데 다만 이제 최근에 주민 참여 제도가 이제 확충되고 강화되는 측면에서는 이 부분도 심도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화성시가 1980년대 초 그러니까 40년 전에 인구가 한 15만 정도 됐었고요. 그 다음에 시로 승격된 2001년도 그러니까 20년 전쯤에는 21만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이르러서 100만 정도 이제 육박하고 있으니까 양쪽으로 엄청 이제 팽창한 그런 도시가 된 겁니다. 따라서 조직 개편은 뭐 불가피하고 이와 관련해서 행정 서비스가 고도화되는 것이 중요한데 문제는 행정 서비스의 고도화가 그닥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동안 인류 행정을 통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물론 노력했겠죠. 그런데 이제 주민들의 뭐라 그럴까요? 그 의식 구조, 그 다음에 지식 이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행정 서비스는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직별 경쟁 체제 이런 것들이 도입이 돼서 각 구별로 시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많이 향상하느냐 이런 것들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고 또 지역 특성에 맞는 채색 작업을 통해서 화성시 안에서도 각 구별로 새로운 색깔들을 나타내는 그런 역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컨대 뭐 농업 특구, 관광 특구, 산업 특구, 문화 특구 또는 해양 특구 이런 것들로 구성을 하면 화성시는 조금 더 다채로운 그런 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우리 송은규 발행인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그 화성시가 100만 메가시티를 대비해서 좀 더 그 희망 섞인 그러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화성시는 2017년부터 일반구의 설치를 위해 노력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말에는 인구가 100만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화성은 신도시 지역 그 다음에 도농지역, 그 다음에 축산, 그 다음에 어촌지역, 그리고 산업단지 등으로 각 지역에서 요구되는 행정수요가 제각각으로
일률적인 행정 집행이 어렵다는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권역별 지역 특성을 감안한 개발 정책에 이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반구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관철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자부심에 가슴이 설레게 되는데요. 그동안의 개발 과정에서 빚어졌던 난개발 문제, 그리고 건설 인허가 비리 등의 문제, 이런 것들을 반면교사 삼아 메가시티 화성시에서는 100만 시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교통, 문화, 복지 인프라가 확충되어 더욱 살기 좋은 화성시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두 분은 모두 어떤 행정의 서비스라든지 조직의 문제를 좀 지적을 해주셨어요. 우리 행정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특구 지정을 통해서 발전 방향을 모색하자. 또 권역별 지역 가능 발전을 위해서는 일반구가 필수적이고 또 거기에서 교통, 문화,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렇다면은 우리 화성시는 현재 살고 싶은 미래도시 화성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시민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우리 화성 시민들은 그러면 삶의 질을 지금 현재 어느 수준으로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우리 먼저 함주혁 회장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사단법인 전국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연합회 경기도지부 화성시 지회 연합회장을 맡고 있는 함충식입니다. 사실 환경이나 교육이나 교통 분야별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는 싶지만 이 사전에 이게 준비된 자료가 많이 없어가지고 짧게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통 부분만 먼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GTX C 노선 신속한 건설과 그다음에 동탄 인덕원선, 향남선에 대한 조기 착공 등을 통해서 제대로 된 교육 인프라가 조속히 완성이 돼야만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실시 설계까지 완료된 동인선 조기 착공은 지자체장, 국회의원, 도시의원 등의 초당적 협력에 맞춰가지고 밀어붙여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강력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병점역 복합 환승센터는 수원역 또는 지하화된 역들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100년 대계의 환승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설계 용역으로 나와 있는 지상 환승역으로는 이게 언젠가는 또 다시 돈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실정이 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이 방식들은 방식은 조금 틀리지만은 이 비용에 문제가 있다 이러면은 우리가 140여 년간 건설 중인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사그로다 파밀리아라는 성당이 있죠. 거기에 진행 과정을 참고했으면 좀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옵니다. 그리고 교육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안전 보행 확보를 위한 통학로 개선 사업 예산 확보가 우리 지자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들이 총력을 좀 다 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좀 요청을 드립니다. 초중고 학군 그리고 우수대학 유치를 통한 교육 인프라 확대에 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중고등학교 무료급식에 대해서도 전격적인 확대 시행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며 이 내용들은 OECD 예를 좀 들어보면은 이 정책을 펴는데 큰 무리가 없으리라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다음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부분인데 아까 우리 박금준 패널께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특수 목적고 유치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막연하지만
그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여기서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로 건설 환경 부분에 대해서 제시해 보겠습니다. 초기 이제 대응 단계부터 이제 그 잘못된 도로 설계로 인해서 불합리한 사항들이 생기는 것들이 주위에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조속히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을 요청드려 봅니다. 그 주무국의식 행정의 대표적인 예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단편적인 예를 살펴보게 되면은 반월동 SK 1차 아파트 앞에는 도로가 뚝 끊어져 있습니다. 이게 동서로 횡단되는 도로가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돼 가지고 아니면은 재원이 부족했던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우리 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통 불편 해소하고 지금 그 병점으로 가는 그 망포역에서 병점으로 가는 그 도로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엄청난 트래픽 잼이 지금 여기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비록 그 SK 1차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 이런 부분의 설계 부분이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개선해 줄 것을 오늘 이 자리를 들어서 강력하게 요청을 드려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회장님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최미금 회장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수원에서 살다가 하성에 온 지 한 20년 거의 다 돼갑니다. 그 삶의 질이란 삶의 가치와 만족감, 경제적 여유를 기준으로 탐한다면 제 생각에 삶의 수준은 중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규모의 경제는 크지만 삶의 질을 따져볼 때 동탄을 제외한 인도 보급률이 경기도 지역에서 화성시가 거의 바닥 수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재앙입니다. 예를 들면 인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화재에 엄청 취약합니다. 도시 일정 구간마다 소화전이 있는데 인도에 깔려 있어야 하는데 소화전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서부에 불이 나면 크게 나는 이유입니다. 도로에 소화전 연결할 데가 없습니다. 강원도보다 못한 도시입니다. 항구 지천에 다리가 5개인데 인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또 오산 지천은 다리가 5개인데 인도는 다 있습니다. 화성의 정치인은 사람이 우선이다 라고 말만 할 뿐 사람이 우선이라고 하면서 사람이 다니는 인도는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호는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고 하면서 사람이 건널 수 있는 다리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항구 지천의 다리를 오산에서 달라고 합니다.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신수직교는 예산이 500억짜리 다리인데 82번 국지도는 정남을 통해서 오산을 거쳐서 평택을 지나는 1번 산업도로와 연결하는 화성의 동맥 같은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 500억짜리를 예산을 받았다고 해서 현직 의원들의 현수막 걸면서 거기에도 보도는 없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500억이나 되는 예산으로 다리를 만드는데 인도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보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화성 서부는 거의 인도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없습니다. 또 노무현 정권 때 에코 사업은 기존의 한류엔 등을 LED로 바꾸면서 탄소 경감을 하겠다고 전격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동탄 가로등 125W인데 화성 서부는 75W로 변경했다는 사실 아십니까? 가로등이 LED 등으로 교체되면서 화성 지부의 가로등은 더 어두워지고
심지어 없는 곳도 있습니다. 어떤 곳은 보안 등이 가로등을 대체하는 곳까지 있을 정도로 사회적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도시나 그 도시를 대표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화성의 가문 같은 봉담은 3,000병마로가 그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 도로마저도 걸어 다닐 수 있는 인도가 없습니다. 아침 출퇴근 시간에 가면 시민들이 고속도로를 무단 횡단하고 학교가 끝나는 시간이면 학생들이 또 고속도로를 무단 횡단한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방치한 정치인들은 제가 메달 하나 달아드리고 싶습니다. 이 똑같은 예로 의왕시가 있습니다. 의왕시의 경우는 경찰서에 가서 신호등과 건널목만 칠해놓고 사람이 지나갈 수 있으니 서행하세요. 전면 신호등이 있습니다. 향남 입구에도 똑같은 도로가 있습니다. 화성시 서부 전체가 이런 도로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내 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으로 로고를 걸어놓고 현실에 맞는 로고인지 의문점이 갑니다. 난개발이 아니라 막개발입니다. 내가 화성을 책임질 정치인이 된다면 사람이 먼저라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저는 인도가 깔릴 때까지 덜어 눕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어떻게 우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함 회장님께서 아주 그냥 죄송합니다. 분야별로 아주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최 회장님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안전이 중요하다. 사람이 우선인 그 정책을 좀 필요하고 그 대안 가장 대표적인 얘기로 인도의 부족함을 좀 지적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동서 균형 발전이 화성시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이 문제에서 우리들 시민들의 평가는 좀 어떻습니까? 먼저 송은규 발행위님. 네, 화성시는 서울시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고 또한 도농 복합 도시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화성시의 서부권은 그린벨트로 묶여져 있거나 신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체적으로 인구가 정체 상태에 머물고 있지만 동탄을 중심으로 한 동부권은 급격한 택지 개발로 인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서 균형 개발을 단순히 평균적이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진정한 균형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각 권역별 특성을 살려 동부권은 명품 도시로, 서부권은 관광, 에코, 바이오 그린 시티로, 중부권은 산업 행정 중심 도시로 가꾸고 대중교통 확충을 통하여 공간적 이동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등 내실을 다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같은 콘텐츠로 경쟁하는 경제적 논리가 아닌 복지, 사회적 재분배 측면에서 우리 시민들은 동서 균형 발전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박금준 대표님. 네. 예. 저도 앞서 말씀하신 송 대표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우선 일반적인 관점에서 동서 지역의 불균형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모두가 아마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의 인프라, 편의시설이 동부에 치우쳐 있고 소득 수준과 삶의 질도 사실 표면적으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성의 재정 자립도 고용률, 인구 증가율 또는 소득 수준이 지표로 나와 있는데 매우 우수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동구보다 서부가 훨씬 더 취약한 측면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분석해 보면 정부의 개발 정책에 따라서 동부가 우선 선정돼서 우선 개발된 측면에 따라서 좀 동부가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고 또는
수원과 인접되어 있다는 그런 그 지리적인 여건, 그다음에 국도와 철도에 인접해 있다는 뭐 환경적 여건, 이런 것들이 동부를 우선 개발하게 대한 요인이 아닌가 싶은데, 오히려 태안지구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인 난개발로 인해서 주민들이 사실 부동산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등 매우 취약한 측면도 또한 있습니다. 이것이 수원 동부 지역 전체의 뭐 우세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은 동부뿐만 아니라 뭐 향남 신도시, 봉담 신도시, 우정 또는 저쪽 남양 해양 쪽 신도시들이 순차적으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몇 년 안 지나서 인프라는 확정될 것 같고, 그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같은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있습니다. 인구 밀도가 균일하게 분포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앞으로 화성시가 고려해야 될 사항을 좀 생각해 보면, 동서남북을 획일화된 어떤 관점에서 개발시킬 것은 아니고, 지역별 특색을 살리고 산업, 교육, 문화, 그다음에 어떤 해양과 같은 인프라를 잘, 또는 지역적 특색을 잘 살린 그런 도시로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입체적인 청사진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 거기에는 시민들의 공감과 자부심 있는 그런 제안 등이 많이 투입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뭐 동서 우리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데는 뭐 두 분이 다 의견 일치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국엔 동서의 그 특성을 살린 어떻게 개발이 돼야 된다. 또 그래서 그 과정에서 시민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는 걸로 이야기했습니다. 화성시는 살고 싶은 미래도시 화성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만 지금 삶의 질 측면에서는 좀 부족하다는 인식도 많아요. 그럼 시민들은 화성시의 삶의 질을 좀 현재 어떤 수준으로 평가하고 계신가요? 우리 함충식 회장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교통 부분은 그 완성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평가를 한다면 당연히 가 수준이죠. 그 지역 의원님들과 그 지자체장들의 그 협조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초기 진행 단계의 모든 사업들을 좀 발빠르게 좀 움직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최종적으로 윤화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환경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뭐 단편적인 예지만요. 그 음식물 쓰레기 등 그 개성 관련 추경 예산 편성과 그 다음에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안정과 직결되는 승강기, 유지 보수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좀 좋은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정보가 부족하여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공부를 좀 더 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부분으로 해갖고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민생 부분인데, 민생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수로 평가해주고 싶습니다. 저번 그 비록 그 성폭행범 그 화성시 거주하는 거에 따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보가 많이 부족해서 초기 대응이 잘 안 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우리 그 방범 시스템으로 따진다면은 아주 잘 유지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 동별 그 방범 활동 등을 통해 가지고 우리 그 주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범 시스템들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는 바입니다. 이외에 이제 그 부패나 부조리 척결을 위한 지자체장들의 그 정책들이 초기 취지에 맞추어서 활성화되기를 학수 기대해 봅니다. 예. 예, 회장님 고맙습니다. 아까 질문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양적인 발전과 더불어 우리 화성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좀 어떠한 방안과 정책이 필요할까요? 우리 뭐 환경, 교육, 뭐 교통도 분야별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맨 먼저 함충식 회장님이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최미금 회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환경입니다.
환경은 동탄 제외하고는 화성 서부는 오염 시설이 너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매립지로부터 4급 이하 오염된 저수지가 많습니다. 제조장이 난립하고 공장과 주택지를 구분하지 못한 계획도 없이 닥치는 대로 하는 막개발 때문에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입니다. 이런 식으로 환경도 그 공장 옆에 주택이 있고 주택 옆에 공장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저희 집 앞에 공장과 주택이 같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차분하게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행정력을 동원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정리해 나갈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교육입니다. 교육은 봉담 같은 경우 초등학교나 중학교 숫자에 비해서 고등학교가 너무 부족한 상황입니다. 계산해 보면 4개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평준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위 10%에서 20%는 반대하겠지만 농어촌 지역이 많은 우리 화성 서부에 대해서는 평준화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교육의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원 같은 경우는 그 교육 분야에서는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배제되지 않는 교육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계층과 연령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수막으로 홍보를 부탁합니다. 일반인들은 홈페이지 방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몰라서 참여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통입니다. 교통은 경기도에서 광역버스 터미널이 없는 데가 화성시입니다. 광역버스 터미널 신설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은 동과 서 전국을 잇는 교통 인프라 확충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고 싶은 화성, 이사 오고 싶은 화성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고맙습니다. 다음에 우리 송은규 발행인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패널님들 그 바라보는 시각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먼저 그 메가시티 그 화성에 걸맞는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환경적인 문제인데요. 급격한 도시 팽창의 결과 주거지 가까이에까지 마구 크고 작은 공장들이 들어서고 또 여기에 좁은 도로 문제 등 난개발의 문제까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전략적인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관련 소규모 업체들을 여기에 이주시켜서 제조업체 난림 문제를 블록화하는 장기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는 교육의 문제인데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젊은 층의 인구 유입을 늘리면서 지역적 특성에 맞는 마이스터고를 활성화하는 등 정주성을 높여줄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양적 팽창을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교통입니다. 교통에 있어서는 서울 도심으로의 진입과 인근 수도권으로의 진입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 구축과 화성시 동서교통 확충망을 통해 각 권역 간의 공간적 제약을 줄여줌으로써 각 도시들의 특화된 플랫폼을 적극 공유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회장 발행인님 고맙습니다. 다음에 우리 박금준 대표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삶의 질을 이야기하자면 뭐 다양한 측면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화성시는 메가시티라는 그런 위용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동안 위성도시로서의 그런 위치를 점하고 있던 그런
도시의 위용에서 중심 도시로 이동하는 게 중요하다. 이 중심 도시는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진심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그 화성시는 공무원 중심의 지역 개발을 진행해 왔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의 그 역량의 마인드는 제너럴리스트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면 된다. 그런데 시민들이 이미 스페셜리스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이 스페셜리스트가 돼야 되는데 아직 그런 정도의 역량이 과연 있는지, 이런 메가시티를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지 좀 돌아보고 역량 강화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시민 참여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아까 드린 것과 이어서 드리고 싶고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서부 지역의 그린벨트의 효과적인 조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까지 동부와 또 남부 지역의 발전이 가능했던 것은 일반 이렇게 이제 그린벨트로 묶여져 있지 않은 그런 상황 환경들이 중요한데, 서부 지역 특히 저쪽 서북부 지역은 그린벨트 때문에 삶의 질이 절대적으로 영향받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애 주기별로 편의시설을 설계할 필요가 있겠다. 이것이 주민의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교육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화성시에 이렇다 할 종합대학이 없는 것이 굉장히 좀 한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크고 넓고 이런 광활한 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학교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시설도 제가 좀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종합병원, 8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그리고 종합대학,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은 절대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종합대학은 왜 중요하냐면 지역 인재가 육성된다는 것은 그 지역을 위한 발전의 초석인 인재 육성에 영향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그 보건의료 관점에서는 대부분의 그 소비 이 비율을 보면 의료비가 가장 높은 측면이 있는데, 보건의료비를 소비하는 지역이 과연 화성이냐? 대부분의 화성 시민들은 수원 또는 서울에 가서 그 의료비를 소비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여기서 벌어가지고 다른 지역에 가서 소비를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죠. 그래서 따라서 화성 시민들을 위한 화성 시민들에 대해 서비스를 할 공공의료, 그 다음에 그렇게 규모 있는 대학들이 설치가 돼야 되는데, 그동안에 이제 정치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크게 갖지 않고 있는 측면이 있다. 교통 문제 말씀해 주셔서 동부와 서부를 잇는, 그 다음에 남부와 서울 지역, 그 다음에 동부 지역인 저쪽 그 용인 쪽을 잇는 그런 교통의 인프라 구축하는 거 매우 중요하고, 전 또 하나 서부 지역이 그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그런 특화된 어떤 인프라를 갖고 있다면 이 소비를 할 수 있는 동부 지역으로 소비할 수 있는 특화된 유통 활성화 정책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분 우리 패널 여러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뭐 종합해 보면 결국에는 정주 요건을 개선해야 된다.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로 귀결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또 아까 또 마운 얘기가 우리 중심 도시로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도시가 되려면 공무원의 능력도 함양해야 되고, 또 우리 시민의 목소리가 좀 바로바로 반영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된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100만 메가시티 우리 화성시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오늘 벌써 1시간에 대해 토론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 종합적으로 좀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금준 대표님. 네. 그 마무리 발언 드리겠습니다. 화성시가 이제 100만이 육박되고 메가시티가 되는 것이 이제 자명한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는 좀 꿈을 꿔야 되고 이 꿈을 실현하는 그런 사명을 공무원과 시민들이 함께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데 다만 사람들이 많은 도시가 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도시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데 여기에는 앞에서 여러 패널 말씀하셨고 저도 말씀드린 대로 경제, 문화, 유통, 교통 또는 교육 이런 보건의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시로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화성시는 이제 조금 더 성장하기 위한 모멘텀으로 국제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적인 명품 도시로 성장하는 것이 가능한데 왜냐하면 영종도라고 하는 국제적 관문에서 화성시가 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로망만 확충이 되면 외국인들이 직접 서울을 거치지 않고 화성으로 유입해서 여러 가지 관광과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유의 깊게 발전 전략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말씀 앞에서 드린 대로 농공상, 문화, 보건안전 이런 부분에서 역할을 하는 도시 그리고 인재 개발을 위한 그런 전략이 구현되는 도시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화성시는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도시는 아닙니다.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기는 아마 노령 인구가 굉장히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전국적인 통계를 보면 가장 젊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이제 도시화된 이런 동부와 이쪽에 있는 젊은 인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노령 인구에 특화된 프로그램도 화성시가 장착해야 될 특화된 그런 운영 전략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송은규 발행위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100만 특례시가 되면 광역 지방 정부의 통제에서 일부 벗어나서 지역 특성에 걸맞는 도시 개발 계획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고 다양한 복지 서비스 확대와 개발 제한 구역 지정 및 해제에 대한 도시 관리 계획 변경 요청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원활한 준비를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와 직무 능력 제고가 필수적일 겁니다. 또한 100만 메가시티에서는 동서 균형 발전과 국제 경쟁력 담보를 위해서 공항이나 항구 등 물류 관련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화성시가 경기 남부권 거점 도시로서 도약을 위해서는 화성에 통합 국제공항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남부 통합 국제공항 문제는 군공항 이전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책이 제시될 때 비로소 본격적인 합의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아무튼 모쪼록 100만 메가시티 화성시에서는 시민 모두가 다양한 복지 시스템을 누릴 수 있어 행복하고 자부심이 넘치며 젊고 역동적인 매력으로 가득한 도시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송은규 회장님, 발행위님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최미금 회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화성시는 지금 새로운 변화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 모두가 합심하여 우리가 가진 지역 자원을 잘 활용하고 특례시에 걸맞는 인프라를 확충하고 이를 바탕으로 화성시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자원들이 서로 협력하는 네트워크 기반 지역 공동체로서 자력 수복형 도시 재생을 실현한다면 더욱 살기 좋은 스마트 미래도시 화성시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관심이 중요합니다. 화성시는 주민의 실질적인 위상을 제고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민주적 참여의식 구현과 풀뿌리 가치의 강화를 위한 주민 참여의 구심체로서 바로서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화성시는 문화 여가나 단순한 주민 편익 차원으로부터 지구를 지키고 마을을 살리기 위한 주민 참여를 고려한 시정활동, 민관 협력
기반 인프라 조성으로 성화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고객으로서의 지역 주민이 아니라 공동 생산자와 동반자, 더 나아가 소유자로서의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한은 전환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로 화성시 주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소중한 주민들과 함께 정을 나누어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우리는 진정한 특례 시민이 될 것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 앞으로는 화성시가 전국을 리드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 희망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함충시 회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벌써 하다 보니 마지막 얘기를 하게 됐네요. 100만 메가시티 화성시가 가야 할 길. 하여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특례시는 우리 이웃에 선배 특례시가 많이 있습니다. 그 진행 과정과 방향들을 철저하게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는 모범 특례시로 선정을 하고 화성시다운 그런 특례시 건설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를 확고하게 구체화하기 위해 가지고는 전문가 컨설팅이라든가 화성시 전 지역의 주민 부여시를 반드시 듣고 그리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취합된 것들을 경중완급을 가려서 그리고 철저한 계획과 실행하는 것만이 100만 메가시티로 가는 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메가시티가 그냥 메가시티 그 특례시가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신문 지상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은 지금 그 우리 중앙부처라든가 광역자치단체, 그 다음에 국회 이런 부분들과 또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잘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는 전담팀을 꾸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만 특례시 위상에 맞는 그런 권한을 우리 화성 특례시가 확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00만 메가시티 타스크포스 팀이 조속히 구성이 돼가지고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화성시 특례시 액션 플랜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그 다음에 소통하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 화성시 특례시의 비전을 조기에 완성하고 그 완성된 비전을 2년간에 거쳐 구체적으로 또 홍보도 하고 또 소통도 하고 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네 분 패널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네 분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 100만 메가시티 화성시가 어떻게 질적으로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 질적인 성장을 해서 전국적인 최고의 도시가 될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가 잘 정리해서 우리 신면 창간 10주년 지면뿐만 아니고 유튜브로 공개를 하고 이 자료를 화성시 또 화성시 정치인분들 여러 기관단체 저희가 제출을 해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좋은 말씀 너무 네 분 패널 여러분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100만 메가시티 화성시 시민이 말하다 자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